아까 고 선생님이었나? 사회, 이건 저보다 생각했던 거 공감을 한다니까. 무지에서 무슨 이야기도 없고, 사과도 없고, 다 자유주의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도 참이 아니라는 건 요새 과학이나 과학 철학, 철학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보게 맞는 게 맞는 거고, 그거하고 틀리는 건데, 언어 철학이나 실증 철학 쪽에서는 죽는다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것만이 참고짓을 논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검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허위명제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그러니까 그걸 진리라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그쪽의 잣대를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주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못 나가고 계속 붙이고 돌이켜보고 그런 쪽 수행을 좋아해서 우리 김 선생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일반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눈 먼 사람한테 뭐 식당 가르쳐주듯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가르쳐줄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명제 자체가 아니, 장님한테 팩방 그거 어떻게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그럼 저는 끝이에요, 거기서.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진리라는 게 나한테 있다, 일반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저 사람들은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못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실마리를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진리가 어떤 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심리적으로, 더 심리학적으로 했거든요. 뒤로 내가 왜 일반 사람한테 이걸 눈탱이 쳐서라도 가르치고 싶은지 출발점에서 돌아가 보는 거거든요. 왜 가르치고 싶은지 그걸 질문하는 거죠. 왜 가르치고 싶은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저도 조금밖에 안 읽어봤지만 몇 가지를 대진리라고 하시고 또 결론 부분에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이 여기 계신 우리 서원장님 표현해서 다른 분들이 다 하지 않을지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전달할 거냐를 얘기하시기보다도 그것이 나는 진리라고 생각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여기 정리하신 것들이 저도 잘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을 거예요. 무리하게 조금 많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검증해보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계속 얘기하셨지만 그냥 일반인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고민들을 많이 했고 계속 또 서로 공부가 이렇게 찾아가는 길인데 그런 선생님께서는 공부 아까 많이 했을 때 우리 또 끌어주시고 또 가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며 큰 오류며 서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게 확실해지면 이제 그게 더 앞이지 그 다음에 누번 사람 하는 거 뒤인 것 같습니다. 확실해지기 힘들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책의 내용 중에 굉장히 어설픈 것도 많을 테고 또 안 맞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비실체 또는 신령 기타 이런 것은 현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분야가 볼 때는 없는 겁니다.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두뇌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이 실체에 빗대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건 아닌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말씀 공감하는 얘기도 많고요. 예, 아니요. 아니 그 말씀 제가 얻어드리면은 책의 내용 자체에 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야 일반인들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이게 검증될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가르쳐요? 그 얘기를 하시는다면 아니요, 그래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르치는 거야. 무엇도 중요하지만 왜 그 일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치고 싶으신지.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정말 모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죠. 저도 그랬는데,
조금만 공부하고 들어가니까 가르칠 게 없어요. 나누기는 합니다, 저는. 근데 가르칠 게 없고 나눌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아니, 먼저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가르친다고 하시지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가르치는 거. 뭘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 아니, 지금 자꾸 그걸 하시는데, 그님 말씀하신 대로 가르칠 건 없고요. 왜냐하면 다 갖고 계시니까. 예?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갖고 있어요.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걸 뭘 가르치고 보고 본인이 안 들여다본다면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예? 소용이 없는데 다만 나는 뭐냐 하면, 내가 막 좋은 일이 생기고 기분이 미치겠어요. 나는 이걸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지나갔을 때, 막 좋은 일이 있다, 이게 좋은 일이 있다. 이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그 좋은 나무를 들고 황량을 나갔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나갔다는 것이죠. 예? 나는 이거 나갔으니까 미칠 정도로 기쁜데. 그러니까, 이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송 선생님 질문에 나오면 그 법열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네. 그래서 나는 근데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게 지금 그 사실에 어긋나는 개인의 생각이 지금 또 시작이 문제가 되는 게 예. 석가가 나가신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학병사에 노민하다가 나갔다고 불러서. 그리고 나가서 공부하러 이분이 공부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했거든요. 예. 또 법열을 전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법열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서 공부를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법열을 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예수 같은 분이 나타나갖고 그분도 어느 중간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살아야 되는데 나타나갖고 이제 행하다가 재빨리 돌아가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과정 자체도 기록이 다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질문한 게 남아있어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라 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기록 체계가 좋은지 철저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법요에 들떠서 진실을 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안 들어요. 좋아도 안 들어요. 아주 들어서 뭐하는. 내가 지금 굉장히 괜찮아지 않은 면이 많이 있으셔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게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 차라리 학문적인 지식만 정당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사실하고 부합하게 놔주고 그 다음에 공부했을 때에 대해서 내가 법요를 전하고 싶다. 그런 것도 법요를 잘게 나눠서 작은 사람부터 끌어올려가서 작은 깨달음을 어떻게든 유도해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뜻은 크고 거기에 하는 과정은 약간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듣습니다. 누구도. 지금 벌써 저희가 듣기에도 걸려요. 그런 거. 지금 지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단어서부터 용어를 선택하신데 뭐라고 하나 좋게 얘기하면 설명을 위해서 굉장히 편의적으로 만드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근데 그거 안 써도 얼마든지 수령에 있는 용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재밌죠. 그래서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석가가 왜 나간지 하신 건 그 기쁨에 들떠서 표현하시는 건 좋으신데 석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하게 부합되지 않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공부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법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열이라는 게 자기 공부를 촉진시키잖아요. 공부해 나가는데 깨달아가는데 뭐가 재미가 있어.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우리 유선생도 그러시고요. 뭐 남들 보고 가르치는데 약간 몸 가리는 것도 생기고 좀 유일하고 청정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때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뭐를 소리 마라. 이게 더 재밌다는 게 속에 있어서 이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무기관되고 재미없어 보이는데 저도 그래요. 남이 볼 때는 제 갈수록 술도 안 마시고 뭐 하시고 이러는데 옛날 친구들이 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재미거든. 저는 괜찮아요. 아주 좋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아주 대중한테 나누고 싶어 하시는 뜻은 좋다 또는 안 좋다 뭐 그건 개인의 취향일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법열을 나누고 싶어 하는 심정은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자신은 굉장히 철저해야 되고 그 철저한 것들을 대중이 좋아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뭐를 안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는 그래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요. 집단에 따라서 표현 단어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여기서 하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무슨 그냥 기업체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연구단체 모임이라도 박사들 모임에서 거기 가면 이런 말 안 합니다. 몇 개 쓰고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서 뽑아요. 그쪽 학자들이나 그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말에서 뽑거나 그건 훌륭한 집단이죠.
공부 자체로. 근데 이제 인격이 훌륭한 집단이어도 공부가 덜 된 집단은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안 되는 거. 무한히 뭐 이런 거 해주면 어디다 쓸까, 그게. 거기에 뭔 소리 하나, 이 자식이. 다 돌리.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각자 우리 삶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생활을 건드리고, 생활이니까 건드리죠. 돈 버는 거, 애기 보는 거, 생활하고, 사랑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거 건드려도 그렇게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어려운 용어 가지고 거기다 만든 용어 갖고 들어가면 이거는 전문 집단한테도 칭찬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려는 사람한테 싹을 자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용어들을 생활에 관련된 민첩 삶 속에서 실현이 별거아니다. 생활 속에서 깨닫기 뭐냐면 당신들 정말 나처럼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책을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홍상용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용어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누구나 하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많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지. 거기서 생각이란 무엇인가를 좀 하셨길래 거기서 명상이라는 말도 좀 표현하셨고 명상을 하면 엉뚱해진다고 명상을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봤더니 깊이 생각하는 행위로 그냥 명상을요. 생각. 깊이 생각하는 행위로. 네. 그런 말 하면 너무 깊이 생각하는 정의로 해서 명상을 하면 엉뚱해지기 때문에 뭐 느낌대로 살고 그래서 편안해지면 좋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서 하면 불편해진다고 얘기를 했기에 그래서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하신 거를 명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길래 이렇게 책 잠깐만 이쪽으로 좀 던져줘 보셔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앞에 쓴 데하고 뒤쓴 데가 좀 달라서. 제가 표시해놨다니까 생각 사자가 써놨습니다. 그게 생각 사자를 써놓은 거예요. 선생님, 저자는 생각 사를 써놓은 거예요. 생각 중에서 그 키 일부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갖다 정리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 표현을 갖다 생각을 써놨고, 들어가 보면 사예요, 사. 사람 분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추할 때는 사람 분별을 사자 써놓고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이 분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다당 해놓고 생각 하나 보니까, 물론 뒤에는 사자를 써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서로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요즘은 이런 걸 거예요. 쉽게 쓰려고 했는데, 쉬워지지 않았다. 네, 그게 오히려 오해를 부르는 소지가 생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귀신 문제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떤 생각 속에서 봤는데, 그 71이 돌아가신 분하고 얘기 나눈 거는, 돌아가신 분하고 쓰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 나는 누굽니까? 돌아갔는데 불에 태우면 뜨거울까봐 걱정하는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 나는 지효선생님이십니까? 그 책에 사례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분별을 이야기해요.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요. 옛날에 한 그거 번. 써져 있는데. 예, 아니,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나이 많은 분이 맨날 걱정에 시달려요. 예? 무슨 걱정이냐. 그 사람 얘기가 이게 내가 죽으면, 예? 시체로 가져갈 텐데, 예? 내가 뜨겁지 않느냐.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뜨겁지 않다. 어? 그러니까 왜 뜨겁지 않느냐. 내 몸을 태우고 있고, 내 영혼이 있으면 내 영혼이 옆에서 그걸 볼 텐데 왜 안 뜨겁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알았어요. 제가 쓰신 글에 죽어의 문맥을 이해를 잘 못했네. 예.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죽었는데 넘어갔다 그래서 이건 죽은 사람하고 대화했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죽은 사람하고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그렇죠. 그 대목부터가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그게 근데 왜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진리화하죠? 우리 선생님 죽은 사람하고 대화 깊이 생각하는 생각하는 이 여성의 하시는 그쪽 보세요. 머리 보고 우리가 사람의
사람과 생각을 삶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모르겠어요. 보고 싶어서 가장 장애가 되고 찾아보고 뭔가를 대화라는 의미가 안 나타나요. 저는 대화라는 게 꼭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그래서 알아채릴 우리는 수도 깊게 있잖아요. 생각할수록 또는 도를 찾는 측정이라는 수단은 알아채릴 수도 있잖아요. 이 생각을 따르는 거죠.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지. 생각을 따라가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도 제 이분이 근데 표현에 역시 문맥상 애매하게 돼 있는 예, 여기서도 명상에 드는 사람일수록 엉뚱한 길로 깊이 생각에 그렇죠. 깊이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일수록 엉뚱한 길로 갈 확률이 많아져요. 아니, 그게 무슨 이렇게 돼요. 저희가 이제 보통 토론을 딱 하는 스타일을 말하자면, 명상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명상을 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면, 명상이 잘못된 대로 오도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 그러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도대체 뭘로 이해하고 명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약간 투자적으로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 길에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때까지 생각이 틀렸다. 명상이라는 원래가 저희가 이제 그 옛날 수행사이나 딴데 써내려온 걸로 하고 통경을 지워갖고 실제 들어가는 게 명상이거든요. 생각 잘하는 거죠, 사실. 명상을 들어가는 건 생각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필자하고 들어갈 수 없는 단어고 진리를 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면 명상이라는 걸 오도하는 것처럼 지금 무슨 제가 이게 왜 뜻이냐면 전체적인 뜻에 제가 동의하는 바가 많으면서도 중간에 표현 쓰실 때 지금 그런 단어로 쓰게 되면 굉장히 전문가가 아닌 게 보여요. 누가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명상 전문가들을 들어보면 그 양반은 명상도 모르면서 명상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예를 들어서 오해의 소지를 하나는 없애야 하는 되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 아까 걱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 여기 사실 상대적으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래도 상대적인 건데 이거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일반적인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면 더 오차가 없거나 어디 인터넷 뒤져봐도 오차가 없는 말을 골라서 써요.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는데 사실 전문가는 틀려도 이해해요. 근데 일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어를 쓰시는 게 굉장히 좀 자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전체적인 문장을 굉장히 더 망가뜨리니까 우리는 왜 그 말을 썼는지는 알아. 거꾸로 지금. 근데 트집을 잡자면 저렇게 쓰셔서는 일반 사람한테 시작하자마자 잘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임 교수님도 어디 가서 가르치실 때 마음과 수학 이런 부분을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수학과 관련해서 마음이라는 걸 이제 한국 깨달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수학의 그 어려운 부분을 수학 잘 몰라도 되게끔 모르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예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정상계 초청을 하면서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수학을 이렇게 쉽게 풀을 수가 있구나. 수학은 모든 게 된다는 건 알아도 이렇게 쉽게 대중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캔이 많이 생겼어요. 또 거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볼 때 그래도 일반인한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상당히 일반인한테까지는 먹히는 방식이다.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일반 사람을 접근하기 좋은 걸 썼는데, 그 대신 인용을 할 때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대입하면서 이런 딴 거 한다든가, 인수분해 얘기하거나 뭐 하는데 또 다른 거 한다든가, 이렇게 섞이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섞인다고.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여러 개들. 명상을 머리로 합니까? 어디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어디로 명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질문하시는 게 명상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확실해요. 명상은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고요. 말씀하세요. 불가지와 미지와 모든 세계가 원래부터 내 안에 있는 걸 받아들이려고 할 때, 내 이 머리로 알아들어야 되니, 이 불가지의 세계를 수준 낮은 내 머리로 알아들어야 되니까, 내 편견을 지우고, 원래 나오는 그 세계가 초점을 맞추면, 평균을 싹 지운 상태에서 들어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만 낳고 내가 사라질 때 그 답이 그냥 포면이 꽂히죠. 어디서? 미지의 세계, 불가지의 세계라고 했던 그 세계의 답이 다 내가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생각을 지우고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죠. 그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영호 선생님이 생각을 많이 정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답으로 찾아가서 들어가는 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생각하고 다른 관점으로 오기 때문에 아니, 책이 아니지, 우리 둘 얘기하자고요. 자, 봐봐요. 명상을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명상을 하려면, 명상하는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제를 떠올리는 건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한글로 하자고요. 좀 옛날 책 말고. 한글 주제를 떠올리고 명상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시겠지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예를 들겠습니다. 네. 저는 이 한 줄의 글을 쓰기 위해서요. 매번 하는 게 이걸 비웁니다. 이것을. 이거. 아, 그건 좋아요.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자꾸 비워요. 그냥 혼자 앉아서 그냥 자꾸 이렇게 비우고 완전히 내려가요. 글을 쓰겠다는 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글을 쓰겠다는 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아니, 좋아. 지금 괜찮아요. 비운다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비웠어요. 예, 그냥 그 다음. 비우고 완전히 다 이제 어세상에 모든 생각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리고 계속 혼자서 한 4시간이 오가는 거 혼자서 돼 있어요. 네? 자리가 완전히 내려간 다음에 이 마음속에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문장이나 글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뭔가를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 뭔가를 처음에는 이게 안 보이죠. 생각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으면 뭔가가 있다는 건 아는데 뭐가 있는지 몰라요. 네?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자꾸 가라앉혀요. 가라앉히다 보면 아 이게 뭐였구나 하고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거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무슨 보였으니까. 예,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뭔지를 알아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보니까 아 이게 여기에 소용이 있는 것 같구나. 예? 그러면 내가 알았잖아요. 알면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죠. 크기는 얼마나 하고 색깔은 어떻게 색이 뭐야 여기에 관한 모든 것을 문장을 쫙 만들어 봅니다. 예? 근데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페이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가 보겠습니까? 요거 하나 이거는 몇 페이지 안 보면 이걸 이 많은 것 중에 자꾸 중얼거려야 되잖아. 중얼거리면서 이것을 앞치고 자꾸 합니다. 앞치고 나고 앞치고 나고 가지고 이것을 못 본 사람한테 내가 몇 마디 말로 이것을 본 것처럼 알 수 있게 예? 만들어주고 예? 그렇게 저는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명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게 명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뭘 명상으로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지금 하시는 게 그냥 명상인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제가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봐봐. 생각이 뭔지 또 모르니까. 명상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 얘기고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지금 떠올려서 뭘 하려고 떠올리고 있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력이라고 해요. 생각 사자만. 생각은 생각 사만 있는 줄 아시는데 생각력이 있어서 생각상이 있죠. 그래서 무념무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둘 다 생각하는 법이에요. 근데 책을 쓰려고 하던 말든 간에 맨 처음에 비우잖아요. 순서는 어떻게 가도 상관없어요. 주제를 떠올린 다음에 마음을 비운 다음에 주제를 떠올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떠올랐으면 얘는 주제가 된 거예요. 그죠? 이걸 주제가 정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련서의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주제가 정해졌다 또는 뜻이 정해졌다고 그래요. 뜻이 정해진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가 하나 정해진 거예요. 관찰할 때. 그러고 나서 비워진 상태로 얘를 관찰을 하잖아요. 사실 명상 과정이라는 게요. 명상 과정만 똑 잘라놓으면 처음에 비움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마음 비우는 행위를 예비 행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떠올리는 주제를 떠올려서 글을 쓰든 말든 머릿속에서 그걸 알아야 포해내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제를 놓고서 관찰을 시작을 하면 여기 알아차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거네 이런 거네 이런 거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시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하나가 추가돼요. 뭐가 돼?
딴 사람한테 어떻게 알릴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쓰이는 언어를 갖다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 명상이 중요한 점이 어디에 있냐면, 명상을 하면, 본인들이 명상을 했다는 수준이 자기가 비워진 수준만큼 드러나는데, 비워졌다는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편견이 지운 거예요. 그거는 상이 지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무상 명상이에요. 명상은 어떤 주제를 내가 떠올리고 있는데, 그 주제가 내 안에서 답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답을 주는데 답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 답을 받아내는데 보통 다 정답이라고 해요. 그 중간에 답을 찾아도 보통 법역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법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는가라고, 법역은 사전적으로는 쉬운데, 깨달은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글을 놓고 봤을 때, 이 글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완벽하고 우리가 공부가 굉장히 재밌으려면 법역이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법역을 느꼈다면 우리가 볼 때는 그 법역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법역이라고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지는 상태가, 이게 이제 객이라면 이제 자기가 수련을 통해서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느냐가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운다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비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알았던 지식과 모든 편견 같은 걸 싹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하시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이게 앞에 있던 뒤가 있던 상관이 없어요. 주제를 떠올린 다음에 비워진 다음에 주제가 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선수는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고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주제가 딱 떠오르면 이 주제는 이 바닥에서 상태니까 거의 가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승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상태가 바닥에까지 떨어지는 승리인데, 보통 사람은 거의 이를 다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고 다녀도 거기다 이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해서 명상을 하든 자연에 대해서 명상을 하든 깨달음에 대해서 명상을 해도 답이 다른 이유는 여기가 답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다 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각을 하지 마라, 독각 쓰는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를 누가 짚었다고 갈 수 있는 깨달은 사람이 선생님으로서 해줘야 선지식이 제일 좋은데, 이게 요즘 세상에 또 선지식만 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이게 좀 문제지만, 선지식이 최고로 대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말이죠. 제가 공부하고 나서 제가 어디까지 바닥을 쳤는지 점검하는 방식, 수련하는 사람은 이 전부 다 깨달아가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법요리라는 단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은, 그거 깨달아줬을 때 신나지 않는 바가 아니지만, 자기는 아는데, 진짜는 아닌데 자기만 좋아서 날뛰는 경우가 아주 세고셌어요. 사입은 다 그래서 나와요. 신이 나와서 옆에서 얘기하고, 네가 다 했고, 넌 신과 다름없다,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딱 나타나는데, 여기 할 때 이 기준이 남아있죠.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저도 책에 써요. 뭐라고 쓰냐. 하나는 선지식이나 정말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거기다 물어봐. 이게 제일 좋아요. 요즘 시행지들 구별하기 어려우면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다행히 요즘엔 책이 있어요. 불경 명작. 이런 거는 석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거의 바닥까지 친 사람이니까 최소한 최고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도 최소한 석가가 기준 잡았던 기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표현도 좋고 닮아도 좋아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잡아보면, 그러면 알죠. 진짜 공부한 사람은 요거 비슷하다. 좀 차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순도가 높구나. 이거 냉철한 사람을 지금 구별하죠. 그러면 더 노력해서는 더 편견을 걸고 더 마음을 비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거를 누가 몇 년 동안 잘하냐에 따라 달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내려가면 이 상태에서 주제를 바라볼 때, 한 주제를 바라보는데 이때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요걸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상행실한테 상을 그 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이 떠오르면 이 상에 대해서 통결을 지워야 마지막에 식에 대한 알미, 체계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바로잡으려면, 내 잘못된 식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을 고쳐주는 거예요, 상을. 그러니까 상을 고쳐주는 게 어두운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어서 어두워져서,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지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생각이 없어지는 자리예요, 바보 같은. 아니요, 편견이 끊어진 자리예요. 생각은 생각인데 모양을 가진 내 마음에 드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끊어진 자리는 염이 아니고 사도 아니고
바로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무상이 중요하고요. 깨달음의 무상이 중요해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제가 생각에 대해서 늘 고민했다는 게 어떤 주제를 떠올려서 머릿속에 오늘 책이 있었던 생각이 됐던 춤을 추도 이건 처음엔 영이나 있어야 됩니다. 이때가 의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념이라고 하죠. 이게 정해지고 나면 아주 잠정 없이 바닥까지 지워서 이렇게 나서 그다음 대상과 내가 확인이 되고 나 판단하는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이때가 무상, 명상 상태. 두 개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되면 이게 이제 호렴이 원래 있었던 아까 얘기하셨던 불가지로 생각했다든가 미지처럼 생각했던 것이 그냥 확연히 들어와서 자명하게 나오는 거. 이게 진짜 깨달은 거죠. 인라이팅이에요. 원장님, 원장님하고 저하고 드리는 점은요, 원장님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셨고, 또, 부분에 대한 이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공부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불경 알기 좀 봤습니다. 경경 안 봤어요. 네? 나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름이 뭐 어디까지는 이름이 뭐 어디까지 이름이 뭐 어디까지 이름이 뭐 여기에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번잡한 생각, 네?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이고만 잡스러운 생각, 이것을 걷어내라는 의미로 생각을 쫓아가지 말라고 나는 얘기를 한 건데요. 또 쓰면 안 되니까 그거. 예. 그러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식적인 쪽으로 가면 나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건. 예? 무식한 사람이 한 말인데 어떤 용어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못 지겠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거 들은 적 보는 사람이 또 어떻게 그 세특시공 공직세계라는 말을 쓰셨어요? 너무나 유명해서. 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건 모르면 그건 나한테 아버지가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나는 그런 말을 딱 들으면요. 예를 들어, 자,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나는,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의미가 뭔가 찾지를 않아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다 그러면 나는 딱 봐요.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요. 예? 내가 가끔 이런 말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네가 어떻게 아느냐? 글쎄, 이걸 모르지. 예? 자, 석가모니하고 나하고는 2,500년 이상의 시차가 있고, 예수와 나와는 2,0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습니다.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서로 경제를 들여다보고 연구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근데 저는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안다. 왜 아느냐. 아까 제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물이 어떤 중력에서 거꾸로 좀 올라갔다가도 결국보다 점수를 내는 거예요. 예? 난 그걸 진리라고 보는데,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진리가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진리라고 하면, 만약에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물에 대한 설법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밖에 못했다. 안 했다면 모르는데. 그때 왜 가정법으로 예. 그 사람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경우가 제가 볼 때 일반 대중한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적절하게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드려야 되는 걸 존중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밝혀져 있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싶어하는가. 제가 아까 그랬죠. 병도하고 나면 선승들이 제가 얘기하는 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알기 좋게 설명을 하면 그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되더라가 대중한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비우는데 벽에 이만큼 와 있다. 이만큼 와 있다. 아니야, 나는 그런다 되더라가 이게 뭐가 교육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딴 사람들이 그러겠죠. 나도 입었는데 알겠는데 내가 보니까 석가는 그래서 나간 게 아니었는데 여자들이 보기 싫어 나갔지? 이러면 그 자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희어 거별을 나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이러면 서로 싸우고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진리는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진리는요,
누가 어떻게 해도 같고요. 그리고 과학에서 간단한 중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도 아주 단순한 일이고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리들을 모두 하나로 풀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학문세계에서 통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물을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석가나 이런 분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이상하게도 과학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분 원리대로 과학이 발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과학자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아닌 줄 알았어. 전혀 하나는 믿음의 체계고 하나는 과학의 체계가 두 개가 다른 줄 알았는데 믿음과 과학이 같다고? 이게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화두입니다. 이 세계에.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설명하거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걸 설명할 때 아까 제가 왜 임 교수님 설명을 드렸냐면 수학이라는 걸 가지고 수학 모르는 사람 말고 수학 아는 사람한테는 일반인 중에 깨달음하고 관심 없는 수학을 아는 사람한테는 수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명상이라는 도구도 잘만 쓰면 명상이라는 도구로 깨달음의 거대를 느끼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명상을 가지고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문구를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이렇게 보면 그냥 안다? 우리는요 여기 그런 사람 정신학교에 제가 볼 때 수백 명 이상이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그렇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 자랑거리가 아니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점검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거가 지금도 뭐 점검이나 검증 받으실 생각이 아니라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나는 직관적으로 알았는데 당신들은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난 설명을 잘하고 싶어. 근데 사실 더 그 깨달음을 떠나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한 용어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는 표현이 있었는데도 그 말은 별로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굉장히 소수 의견을 갖다 쓰면서 그 소수 의견을 가지고 누굴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과학계 용어도 아니고, 그다음에 수령계 용어도 아니고, 뭐 혼자만의 용어를 가지고 누가 누구를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원장님은 이쪽에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조금 했어요. 네, 조금 하셨고. 잘하셨어요. 일자무식이에요, 사실은. 아니. 많이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저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을 공부 안 했다면 아니. 그 동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를 놓고 원장님하고 저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방금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원장님이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다른 걸 갖다가 이분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시면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나 이제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이거 말 그대로예요. 천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하늘 밑에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천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천상천하라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한판 신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걸 유아 독존이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며칠 전에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 나박천 작가님이고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뒤에 뭔가가 나를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으시네요. 아니 근데 토론에 예의가 있어요. 네. 자기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해도 아니지 김정일 씨도 예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의 없는 사람이 아무튼 치고 나오는 게 토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으면 얘기 나중에 기회를 줄게. 그게 아니라 지금 원래 주제에서 설명만 하시면 되잖아요. 왜 또 다른 질문을 하는 아니 지난번에 원래 얘기. 아까 편하게 아무나 그냥 말씀하시라고 해서 아니. 그냥 질문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아니 저한테 질문을 관리가 하시면 먼저 관리가 될 줄 질문을 알고 예, 제가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천상
그 대답이 바로 이제 사상산업 유아 독종이라는 이 말하고 일면 소통하는 건데요. 저는 그때 그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 심신이라는 우리 몸 보이는 이거 있잖아요. 이 몸, 심신. 이것은 따로지만은 하나로 보면 되고, 그리고 영혼이 하나 있고 이 세 개가 모여서 인간이라는 것을 이루는데, 앞에 보고 있는 것도 이 심신도 현상도 나지만 이게 보고 있는 영혼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다시 말해서 내가 앞에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눈 누구 눈입니까? 내 눈이죠. 예? 이 눈이 본 걸 해석하는 머리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죠? 뒤에서 보고 있는 영혼 누구 거? 내 영혼이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 김석수가 여기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주 앉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떻게 해서 마주 되겠습니까? 어떤 이유를 생겨겠습니까? 김석수가 대전에서부터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100번을 여기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 없으면 나는 아무거나 마찬가지다. 없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없는 겁니다. 예? 내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예? 이건희가 뭐 25조 뭐 얼마 제사 쌓아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나고 없으면 25조로 비웃겼으면 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니까 저 세상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상에 내가 없는데 저 세상이 존재하고 말이야. 어? 한다고 상관없고 안 한다고 상관없잖아요. 없는데. 네? 이것을 두 개 합쳐놓은 천사천하 신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없으면 있거나 말거나 그거래.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존재하다. 예? 근데 나는 네 뜻으로 가서 그럼 왜 습관가 왜 무한하다고 했어요? 습관가 똑같은 말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전환차가 이거 독점도 얘기했고 무한하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상반되는 걸 얘기할까요? 무한하는 말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 자체. 그건 듣자마자 안 들어요? 예? 그건 듣자마자 선상처럼 유아도 아니, 그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그런 용어 같은 것은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편의적이죠. 선상천의 유아 독점도 사실은 단어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무화처럼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두 개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설명되게 되거든. 자, 내가 볼 때는 성장일 씨 여기 할 말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이 말씀해. 지금 전 다른 측면에서 이게 느껴지고 싶어요. 선상천의 유아 독점이 있잖아요. 독점이 무슨 뜻이에요? 존재한다. 가만있어.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무도 천상천은 아무데나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내가 있어야 있다는 겁니다. 존재잖아요. 그죠? 그게 독존이. 뭐 굳이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싶으면 내가 존재해야 다른 것도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존재 자체가 좀 문제가 있겠네요. 선상천의 유아 독존의 존재는요, 존재의 존재가 아니고요. 존재하다. 종기화의 존재거든요. 그리고 왜 그게 종기화냐?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지금 모수민이 되게 편의적이라는 걸 칙하고 어울려서 본인이 신이라는 걸 얘기해서 실체와 비실체를 얘기하면서 죽어가서 모르는데 모르는 거고 살았을 때 한치 일락 사는 사람이면 그때 이래도 저래도 내가 없어 아무것도 안 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 자기가 모르고 가보지 않은 세계를 아는 척 하세요? 모르는 거 하고 놔둬야지. 저 세상에서 잘 모른다고 하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마구 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없는 거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모르는 걸 모른다고 놔두지 않는 공의 세계 아까 얘기할 때는 얘기하다가 모르는 세계는 또 어떤 때 갑자기 전혀 그 두 단어가 같다는 걸 지금 모르시고 계신 거고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 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의 모두가 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모두 나라고 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런 개념을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 있기도 하지만 나 홀로 존재한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아주 쉬워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쉬운 뜻이고요.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는 물론 어렵겠죠. 근데 그거 안다고 해서 깨달음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정 공부의 기초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위험한 게 단어 하나하나도 사선 하나 나오면 그 기본 용어부터 분명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들어실 품 같은데 이상하게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하시고 계시다는 거고, 그 다음 실체, 비실체 얘기하고 신계나 저쪽 저승세계 얘기할 때도 그건 모르는 사람한테는 맥히지 우리처럼 양쪽 아는 사람한테는 전혀 창작이거든요. 모르는 얘기하고 창작이잖아. 그걸 갖다가 맞는 듯이 써대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고 도대체가. 그건 용기, 그게 만용이거든. 그러니까 도대체가 공을 알고 공을 색처럼 알겠다. 제가 그 거꾸로 일러드릴게요. 색과 공 같은 건 뭔가 신기한 거라는 것 같지만 공의 세계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 세계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해서 다 아는 거라면서요. 근데 모르는 게 좀 딴소리를 하죠. 안 보이는 그 세계마저도 눈에 보이는 세계처럼 들리고 보이고 막 보고 모르고 다 할 수 있다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그러니 저쪽에 비실체와 실체자체 구별도 없으며 그걸 어떤 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처음부터 그 구별이 쓸모가 없다까지 돼서 이런 주장 가지고 그 동양사상 가져다가 지금 저쪽 물리학에서까지 이론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깨달음에서 그게 지금 딴 데로 놀지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사실은 이게 지금 저를 뭐 알아보거나 이렇게 그거 좋아요. 토론은 어차피 다 그거 좋은데 점검할 만한 내용을 서로 점검을 해야죠. 지금 그런 경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뭘 공부할 때 어떤 책을 보거나 봤을 때도 반야신경도 이해 다 했다는 분도 많아요. 고수민분이 텔레비에 가서 강의할 때도 있어요. 엉터리예요. 어떤 분은 참 좋아요. 어떤 같은 고수이 나오는데 한 분은 이야 저분은 공부 제대로 했구나. 아주 쉽게 풀어요. 어떤 분은 어려운 말만 골랐었는데 음식들도 뭐야. 피해야 되니까 어려운 말만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이제 난점이 있냐면 그래서 대승과 스승이 전혀 다를 것 같지만 남을 도와주고 법연을 나누려면 대승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우리가 항문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깨달은 뒤에 대승적인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깨달아야 그 내용을 아는 사람, 딴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되니까 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불경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걸 보셔도 괜찮아요. 왜? 불자들한테 가르치려면 그거보다 쉬운 시간이 어디 있어? 왜 일반인한테 안 맥힌다고 그러면서 그 책을 안 봐요? 자기 남들 이해도 못 시킬 단어를 가지고 왜 남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기본 태도가 안 됐잖아요. 도대체가 남을 가르치려면 남이 좋아할 만한 단어, 그 사람이 이해하는 단어를 찾는 노고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명할 때 대부분 니들이 이해해야지. 이거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적어도 노력하는 분이 그러면 안 되죠. 불경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 불경 얘기할 때 불경 많이 인용하시는 아니. 불경을 왜 인용했냐면, 살짝씩은 전 그런 것도 많이 인용 안 해요. 남이 불경 인용하고 불경 얘기하고, 아까 제가 먼저 안 했는데 반야신경이 인용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게 현상계니 진짜 세계는 실체는 비슷하는데 또 반야신경만큼 더 좋은 것도 드무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뿐이지. 왜냐면 쓰신 말 설명하는 게 그 다음에 다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제가 해석하고 다른 것도 본인은 써놓고 그러니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래놓고선 또 뭐가 약점이 있냐면 학문적으로 많이 하셔서 지식이 있어서 항해요. 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인용을 해놓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일반인한테 이게 먹혀요. 거꾸로. 자, 아까 일반인한테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셨죠? 일반인한테 거꾸로 이렇게 먹힙니다. 어차피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우리 둘의 차이를 딴 사람 구별하지 못할 거예요. 저 여기 있는 분 말고. 그런데 남한테 전달을 하려면 자기가 또 부러지게 안 하는 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걸 나눠야 되잖아요. 지금 성찰을 하고 생각, 사고의 깊이는 책을 시도한 자세는 굉장히 좋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끌고 나가고 지금 하시는 이런 내용, 단어 쓰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자의적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틀려도 인정 안 하고 아주 굉장히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셔요. 뭐 물론 토론이니까 또 끝까지 또 무시해도 괜찮은데 남한테 설득을 하고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가장 근본적인 진리 자체를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당신이 생각한 진리는 뭡니까를 갖다 주장을 했는데 그 거기서 좀 해석이 다 틀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동의 안 한다고 내용을 다 물론 다른 사람이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잘못된 거를 고집까지 이룬다. 굉장히 좀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책을 왜 보냐면요. 지식을 얻으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면 밑으로 지지 않았나. 점검하려고 보는 겁니다. 전 책을 이렇게 보고, 제가 책을 꽤 본 사람이긴 하지만, 저보다 책 많이 본 사람은 널렸어요. 근데 저 책을 언제 보냐, 주로. 제가 흔들리거나 또는 제가 봤는데, 내 공부한 기준이 일단 알려졌던 사람하고 기준이 맞을까? 제가 깨달은 대로 먼저 깨닫고 책을 봐요. 그래갖고,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제가 틀렸을까, 저 사람이 틀렸을까, 저는 한 번 자르지 않아요. 제가 다시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석가 책을 하나 볼래도 몇 번 봐야 돼요. 번역이 달라서. 공부 잘못한 사람 건 보면 그냥 꽝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봐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보면 왜 이렇게 다를까? 또 연구를 통해서 왜 저것이 이 정도 정보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진리를 믿으시는 내용 중에 저는 아까 이제 신의 나온 얘기 나와서 우대규 선생님하고 우리 신의 경험이 달라서 그런데 우리가 신의 경험과 달라도요. 다른 걸 인정하는 순간에 진리다가 아니다. 서로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신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면 이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고 저희가 그 수업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요. 뭐 꽤될 거예요. 시간 한치면. 그런데 도리어 그 얘기 하다가 중간에 설명하는 단어들 때문에 막힌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드문 경우인데 지금 경우에는. 그래서 쓰시는 용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안 보고 깨달았다? 굉장히 좋은 거지만 자랑하기는 안 돼. 근데 책 많이 본 사고 책 보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지만 자기가 깨닫는 게 정말 객관적인 거다.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 명상을 길게 생각했는데 바다를 정말 쳤느냐, 바다를 쳤다고 생각하느냐. 불교에서는 이걸 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거. 그래서 가능하면 공부를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만이 같이 있어야 서로 자극주고 옆에서 틀리는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도반 역할들을 서로 한 거죠, 사실은. 네.